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5일차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5일차가 우리 힘에 관련된 거에 끝이고요. 6일차가 운동량, 충격량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6일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뒤쪽에 가면은 계산이 복잡한 애들이 좀 있어서 관련된 거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5일차에서는 질문이 들어온 게 29번 마지막 문제가 하나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29번 5일차예요. 5일차에 29번인데 이게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23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써있죠? 그것도 17번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17번이면은 우리가 수능 보면은 20번 중에서 시험지가 총 4개의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제일 마지막 면이 제일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 18, 19, 20번이 좀 까다로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가만히 보시면요, 점수가 보통 3점짜리는 3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얘는 안 써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럼 얘는 몇 점짜리 문제냐면 2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샀어요. 비싼 물건은, 물론, 거품이 있는 거 말고, 비싼 물건은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하고요. 저렴한 물건은 저렴한 물건 값에 값어치를 해요. 전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느꼈던 게 태블릿 PC인데, 저가 브랜드를 사면은 싸. 그래서 써먹어야지. 그럼 쓸 데가 없어. 되는 게 없어. 이것들은. 인터넷도 느리고, 안 돼. 그래서 큰맘 먹고 좀 비싼 거 샀죠. 알죠? 뭔지 알죠? 그 사과 한 입 베어문 애들. 그 기종. 그거는 쓸만 하더라고요. 그쵸?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써서 하도 감탄했으면 우리 가족을 하나씩 다 샀거든, 내가. 쓸만해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3점이 아니라 2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게 실제 수능이면은 수험생들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잔뜩 쫄아요. 어려울 거다. 그리고는 이게 3점인지 2점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딱 떠오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는 그냥 어려운 거는 다 생각해내요. 그런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가와 같이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물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빗면이에요. 그리고 P, Q, R이라는 지점이 있고요. 최초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P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P에서 물체가 이렇게 실로 연결돼서 가만히 놓았대요. 물체 3개가.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힘을 받냐? 얘가 A, 대문자 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소문자 M. 그 다음에 C, 소문자 EM인데 그럼 얘네들은 빗면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F1이라고 해볼까요? 얘는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걸 F2라고 해볼게요. 또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걸 F3라고 해도 되는데 F3이라고 놔도 되는데 문제는 B하고 C는 같은 빗면상에 놓여 있고 질량만 몇 배냐면 질량만 2배예요. 이러면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도 몇 배? 2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얼마로 놓으면 돼요? EF2라고 놓으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말리면 틀려요.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연결하고 A를 점 P에서 가만히 처음 속도 얼마? 0. 물체가 각각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셋 다 어떻고? 같겠죠. 묶여서 가니까 일단은 A가 점 Q를 속력. 얘가 여기를 지날 때는 EV라는 속력으로 지난대요. 0에서. 그 다음에 EV로 지나는 순간 어디를? Q를. 그래서 B와 C가 끊어진대요. 여기가 끊어져 버린대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상관없겠다. 시간 속도. 자, 먼저 A는 어떻게 될까요? 0에서부터 쭉 가서 속도가 몇 V? 2V가 될 때까지 쭉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누구? A 거, B 거, C 거. 모두 동일하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그 다음에 실이 끊어졌어. 그래서 그림 나와 같이 가 이후 A와 B는 등속 운동하고 자 A와 B는 등속 운동한대요. 이렇게 등속 운동하고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A가 R점을 2V라는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얘는 더 가서 R점을 몇 V라는 속력으로 통과하냐면 얘는
OV라는 속력으로 통과. 얘는 2V에서 5V가 되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되면은 언제? A가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그럼 A가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같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는 P에서 Q. 여기는 Q에서 R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런데 거리가 어떠냐면은, 지금 거리가 나와 있는 게, 운동을 한다. 아, 맨 마지막 두 번째에서 P와 Q, Q와 R 사이의 거리가 같대요.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우리 좌표점에 목숨 걸지 말고 간격에 목숨 걸게요. 여기랑 요 시간이랑 그럼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니까 높이는 같으니까 시간이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2배 차이 나야 돼요. 2대 1이니까 여기 2t, 여기 t라고 잡아주자.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좌표점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간격부터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울기도 간격이 필요한 거, 델타 값이 필요한 거고요. 면적도 델타 값이 필요해요. 좌표점 잡을 때만 값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 문제니까. 그러면 A는 이렇게 돼요. A, B는. C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EV라는 속력으로 가다 끊어져서 A가 Q에서 R까지 가는 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증가해서 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증가해서 여기가 몇 V? 이게 5V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 B가 나오네요. 첫 번째 기울기는 2t분의 2V가 되고요. 두 번째 기울기는 얘는 t분의 2V에서 5V가 되니까 3V가 되네요. 이걸 가속도 A라고 놓으면은 얘는 몇 A? 이건 3A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전체부터 볼게요. 전체 3F2 마이너스 F1을 했더니 전체 질량 M 더하기 2면 3M 더하기 대문자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이 됐고요. C만 볼게요. C만 가면은 F2라는 힘을 받아서 그래서 질량 2M짜리가 가속도 3A로 된대요. 잠깐. 근데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는 무슨 운동했죠? 등속도 운동했죠. 끊어져서 A, B만 있을 때. 그러려면 얘하고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떨어지죠. A, B만 있을 때 등속이니까. 그럼 얘를 다 그냥 F라고 치환해 버릴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F니까 결국은 얘는 몇 F로 고쳐주면 돼요? 2F. 얘도 몇 F? 2F.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쵸? F1이나 F2나 다 같은 거니까 지금.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이거 같으니까 얘네도 같다고 놓으면은 2M 곱하기 3A는 3M 더하기 대문자 M이 가속도 A예요. A 약분되고. 이제 끝났네. 그럼 6M은 3M 더하기 대문자 M. 넘어가면 3M. 그러면은 대문자 M은 몇 M이다? 3M이다가 되겠죠? 답 맞나? 5일차 29번의 답은 2번 맞았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왜 힘들었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칫 잘못 보면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것들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 했거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대부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풀답을 뭐야? 간단했네? 이렇게 귀결돼 버리죠, 나중에는. 근데 문제는 17번 정도 되면은 18, 19, 20 아직 3문제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초조해가지고 긴장되고 초조하니까 이걸 손을 못 대요. 이 간단한 거를.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 1분 1초가 남았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차분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도 잘 안 돼요. 나도 사람인지라 급박하면 잘 안 되는데 수험생에게 그런 걸 원한다? 요구한다? 힘들죠. 본인들도 힘든 거 알고 나도 힘든 거 아는데 요구하는 거야. 왜?
인간은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나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행동할 거니까. 그래서 1분 1초가 남아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문제 꼼꼼하게 푸셔야 되고요. 쉬운 문제는 쉽게 접근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문제를 본다. 그리고 문제 상황 파악을 해서 문제를 이해한다.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를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문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문제를 계속 꼼꼼하게 읽어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보면 자꾸 풀이법을 기억해내서 푸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괜찮겠죠? 자,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날씨 무지 추워진답니다. 눈 온다. 참 맞아. 눈 와요. 참 밖에. 에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면 뭐 하겠노? 같이 눈 맞을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지? 이 변태는 또 왜 또 필통을 뒤집어 깠냐? 아유 진짜. 여러분 눈 오면 아직까지는 좋지 않아요? 벌써? 여러분 눈 왔는데 눈 온다 싫다 이 느낌 나면요 여러분들 늙은 거예요. 난 그래도 니네 나이 때 눈 오면 좋았는데 눈이다 그러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눈 온다 그러면 아유 차 막히겠다 미끄러운데 조심해야겠다 사고 많이 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괜찮겠어요? 돼? 오케이. 되겠니? 될 것 같아? 왜 그리야? 돼, 안 돼? 직접 해봐야 돼. 눈대중으로 보지 말고. 자, 그러면은 5일차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거 있는데 넘어갔다 그러지 마시고 꼭 질문하세요. 오늘은 이따가 요거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하세요, 저한테. 자, 6일차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자, 운동량, 충격량은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면은, 모르죠. 처음 하면 힘들죠. 무조건 처음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막상 배워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편하다고 느끼는 게 이 운동량, 충격량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 통합과학이죠. 1학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통합과학에는 이 운동량, 충격량까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이 운동량, 충격량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나오니까 해놓으세요. 고1 물리 과정, 통합과학의 물리는요, 이게 진짜 극명하더라. 물리를 선행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꽤 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정말 통합과학스럽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막상 시험 문제는, 아니, 왜 수능 문제를 갖다 놓는 거야? 거기다가 도대체. 애들 그거 어떻게 풀으라고.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정말 1 더하기 1은 3이야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거 해놓은 다음에 시험 문제는 미적분 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좀 문제인데 선행은 하지 말래요. 선행금지법이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그거 걸렸다는 사람 아직 못 봤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선행법 위반에 걸려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인데 통합과학 수준을 넘어간 수능 수준을 문제를 낸다거나 내지는 또 가끔 2학년 때 물리 배우면은요 물 원과정이 아니라 물투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근데 예전에 교과 과정에는 물 원에 있던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물 원 내용인지 물투 내용인지 구분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니네 뭐 대보라고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내버리면은 도대체 어떻게 푸냐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봐도 깝깝해 그렇게는. 가르치기는 그렇게 안 가르쳐 놓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 하지 말라는 짓을 좀 해야 돼요. 선행하지 말라는데 선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 있을 때 어려운 문제 보면은요, 고등 과정 거 끌어내려와서 문제 낸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자, 요 문제는요, 통합과학에 그대로 내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실제로 베껴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앞 페이지는 크게 무리될 게 없고요. 쭉 가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질문사항이 없는데 여러분들 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5번 문제 가보실래요?
5번 문제 가보세요. 자, 5번 문제 풀으라 그러면은 곧잘들 풀어요. 그런데 이 5번 문제를요,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뭘 질문할 거냐면,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물어보진 않을게요. 또 사람 별로 안 되니까는 또, 나 물어보면 어떡하지? 긴장해갖고 아픈 척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답은 내가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고민해 보냐면, 거기 기역, 니은이 있어요. 표에 보면 기역, 니은은 각각 속력과 운동량의 크기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역과 니은을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내지는 이게 기역이니까 쟤는 나머지 니은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명확하게 기역은 왜이기 때문에 뭐다. 니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뭐다. 이렇게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좀 속력이냐 운동량이에요? 크기 중에 뭐가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답은 제가 할게요. 이 잠바 진짜 따뜻해 보인다. 근데 뒤집어서 입으면 더 따뜻할 것 같은데? 내 안에 이제 좀 긴팔을 하나 입고 오면 안 될까? 안 추워? 아유, 진짜. 오늘부터 추워서 내일 더 춥대, 이 바보야. 그리고 그래, 슬리퍼 신고 오는 건 좋은데 양말 좀 신고 오면 안 될까? 야, 이 날씨에, 영하 떨어진 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건 미친 짓이야. 발가락 얼어 터져라, 그러다가. 응? 동상 걸려, 임마, 그러다가, 진짜. 시간은 많이 못 드려요?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속력과 운동량의 크기 중에 뭐가 각각 맞을까요? 이런데 나는 중요한 건 명확하게 왜 그래서 그렇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허리야. 자, 한 1, 2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눈 와서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이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오늘이 여러분들 수업이고 내 끝이거든? 이제 집에 갈 건데, 이게 눈이 좀 와줘야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 그래야 길이 좀 덜 막히더라.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저는 주말에 비 오거나 눈 오는 거 좋아합니다. 자, 볼까요? 자, 5번 문제에서요, 우리, 거기 보시면 그게 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석궁이라고 부르나요, 흔히들? 석궁인데, 화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전제 조건이 화살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막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무줄을 여기서 이제 탄성체를 걸어서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쫙 잡아당긴 상태에서 여기다가 화살을 꼽아놓고 땅 쏘겠죠, 이제?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바뀌는 건 이 활은 안 바뀌어요. 활을 여기까지 당겨 놓는 것도 안 바뀌고 활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요 화살만 바뀔 건데 요 화살의 질량이 A나 B가 있는데 A는 화살에 스티로폼 공을 부착한 공이고 그 다음에 부착한 물체 A는 쇠구슬을 부착했으니까 질량은 A하고 B 중에 A가 큰 거죠. 화살에 쇠구슬을 부착한 물체 A와 화살에 스티로폼 공을 부착한 물체 B의 질량을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줬어요. 그치? 자, 그럼 얘만 바뀌는 거야. 화살만 A인 경우하고 B인 경우. 자, 그러면 이 탄성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주는 평균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평균 힘은 똑같아요. 그리고 탄성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주는 거리 L이라고 할까요? L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힘은 저 물체 작용을 R자임이에요. R자임 곱하기 거리면 1의 개념이죠.
저 1은 물체에 무슨 에너지로 전달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달돼요. 그러면 A인 경우나 B인 경우나 이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A인 경우는 2분의 1 MA라는 질량을 가진 게 VA의 제곱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B인 경우는 2분의 1 MB의 VB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그 결과값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힘과 거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 질량은 A가 더 크다고. 당연히 속도는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속력이라고 할까요? 속력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속력은 B가 더 커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시. 이제 힘 F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나간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F는 MA예요. 그러면 힘이 똑같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지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여기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자, 그런데 시간이 붙는데 A를 놓은 경우랑 힘은 똑같은데 B로 놓은 경우 시간이 A가 질량이 더 크니까 A가 더 가속이 안 되니까 더 L이라는 거리를 빠져나가는데 더 오래 걸려야 되겠죠. 시간은 A 쪽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게 충격량이고 이 충격량은 다시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텐데, 그럼 이 값 자체가 얘가 더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는 A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빠져나갔을 때 운동량은 A하고 B 중에 A가 더 커야 되겠죠. 이래서.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큰 경우니까는 기억이 운동량이 되겠네요. 니은은 B가 더 큰 경우니까는 B가 속력이, 아니, 니은이 속력이 돼야 되겠죠. 이래서 기억과 니은을, 그러면은 얘가 니은인 경우가 돼야 되고, 이게 기억인 경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내야지, 대중에 이 문제 맞추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그렇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간단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저게 왜 그거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이러니까 이런 거야. 그렇네. 이러면 명확한 거. 근데 딱 마음속에서 물어봤는데 왜지?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어라? 글쎄다. 그렇지 않을까? 하고 궁색한 변명이 올라온다. 자기가 생각해도 좀 궁색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 남한테 얘기해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럼 자기 게 아닌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제가 여러분들 숙제 적게 해왔다고 절대로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아 오히려 저는요 적게 해와도 제대로 적게 해온 것 같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가끔 그런 애도 있어. 한 거 문제집 한 거를 다 풀어와. 우와 다 했어? 네. 봐봐. 그럼 보면은 티가 나. 채점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즉 무슨 말이야?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딱 봤는데 이상하다.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없으면 안 풀리는데? 연습장에다 풀었니? 아니요? 책에다 풀었는데요? 뭐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네 대가리로, 이건 네 대가리나 내 대가리나, 대가리라는 표현 써서 미안해요. 네 머리나 내 머리나 이거는 손으로 풀어야지. 안 그러면 계산해서는 그냥 답이 안 나오는데? 찍은 것밖에 안 되는데?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요? 야, 이거 지난주에 풀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가 뭘 하고도 몰라, 이렇게 되면. 제대로 푼 것도 아니고 찍은 거죠. 이건 시간 낭비한 거야.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풉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답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얼토당토 해갖고 빨리 풀 생각이면은 여러분들 이해는 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지금도 그렇긴 할 거야. 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으라고 숙제 주겠죠? 그리고는 채점해 줄 거야. 그리고 틀렸어. 그럼 다시 해. 근데 시간 다 됐어. 그럼 너 남아서 해. 남겨놓고 이거 하죠. 아, 얼마나 짜증나. 개빡치게, 그치? 그럼 1번부터 5번 사이에도 1번에서 답이 아니야. 그럼 2, 3, 4, 5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딱 견적 봐. 3번 정도? 해서 딱 표시해. 근데, 표정이 껄끄러워.
싹 지우고 다시 4번 정도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래갖고 세모 쳐주면 이제 집에 가고 맨날.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는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놓고 이러지. 아니, 오늘은 일단 가고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아니, 그놈의 다음이 언제 오는데 도대체. 어렸을 땐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부터는요. 다음에 다시 해야지 그러면요. 그 수능 다음 날이에요. 그럼 수능 다음 날이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재수한 다음 날이에요. 그쵸? 항상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5번은 답들은 잘 맞추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기억이었고 왜 니은이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 때 이거 답들은 곧잘들 맞추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오, 웬열? 너 웬일이냐? 그림 그렸다. 잘했어. 맞아. 바로 그거야. 그림 좀 그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9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 밑에 있는 뭐 12번이니 11번이니 15번이니 14번이니 문제가 복잡해요. 여러분들 복잡하다는 소리는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게 연속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한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문제를 두세 문제로 나눠 놓으세요.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9번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없냐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문제 자체가. 아니, 문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데 저 내일 결혼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개 똑같은 소리 하겠지. 이건 마치 시험을 못 봤어. 시험 못 봐서 개 짜증나.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 내가 보기엔 너 잘 봤어. 왠지 알아? 공부할 게 없는데 그 점수로 나온 게 어디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안 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근데 조금 했어. 근데 또 이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뭐랄까 자존심 상하고 또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해주죠. 그래, 그렇지. 그렇게 얘기는 해주는데 여러분들 한 만큼 나와요, 공부는.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대로 안 하면 한 만큼이 아니니까 그게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9번 문제는 그림이 없어요, 문제가. 그럼 그림을 좀 그리세요. 오, 잘했어. 그거야. 알았지? 그림을 좀 그리세요. 어떻게냐? 처음에 물체가 사실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M, EM.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A와 B가 그 다음에 질량이 EM이 우주인이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얼마의 속력으로? V0라는 속력으로.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저 사람이 물체 하나를 던진대요. 자, 그러면은 M, EM이 있고 M짜리 하나만 날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던지는데 그 다음에 A와 B를 모두 미는 세 번째 또 밀었대요. EM, M, M. 자, 그랬을 때 다 밀고 났을 때 우주인의 속력이 얘의 속력이 3분의 1 V0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물체는 각각 같은 속도로 밀었대요.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V1,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V1. 자, 얘는 그럼 알아요. 얘는 V1으로 던진 거죠. 얘가 얼마예요? 얘가 둘의 속도가 몰라요. V2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오는 거는 A를 빈 직구 우주인의 속력이니까 결국은 V2가 얼마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이해했어요. 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럼 이때의 경우 1번 경우랑 2번 경우랑 3번 경우에서 운동량은 이건 충돌 문제니까 운동량은 다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고지식하게 1번하고 2번을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면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럼 미지수가 하나인 대로 가야지. 뭐하고 뭐를 비교해야 돼요?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되죠, 이때는. 운동량 보존이니까. 뭐, 이때랑 다 보존되니까 이때도 보존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니까 4m 곱하기 v0는 2m 곱하기 3분의 1 v0 다는 안 풀게요. 더하기 m 곱하기 v 원짜리가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구하면 되고 v1이 몇 v0인지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번하고 2번을 비교하셔갖고 v1을 아니까 그럼 이제 미지수 v2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시켜봤냐면은 딴 건 없고요. 계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다들 잘 맞았으니까. 이 문제는 제발 부탁인데 잘하건 못하건 저도 그려요. 참고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도 그림을 그려봐요. 그래서 문제 상황 파악을 먼저 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은 문제를 풀지 않아요. 언제까지?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급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귀찮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해본다는 거죠. 그럼 틀려요, 보통은. 그래놓고 틀려놓고는 왜 틀렸는지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아니, 틀릴만하지만 해서 틀렸는데 예전에 있었던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났다고 얘기했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물으신다면 그저 저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나 뭐 대드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응. 어쨌거나 뭐 그거밖에 될 게 없네요.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림 좀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10번 문제도 전 그림만 있지 충돌 후 그림이 없어요. 그럼 충돌 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가능성 있는 걸 다 놓으셔야죠. 충돌한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지? 얘는 오른쪽으로 가네? 얘는 어디로 가지? 얘는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둘 다 표시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후로 그림 좀 그리세요. 천천히 침착하게. 여기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대부분들 급하게 풀어서 그래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9번 했고요. 뭐 정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네. 천천히 하자. 여러분들 수능이 끝났고 또 내년 수능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아휴, 난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금방 가요, 여러분들.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졸업이잖아요. 그럼 또 입학이죠? 또 졸업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원서 각자 원하는 데 냈을 텐데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밖에 서울대 의대 갔다고 써있는 누나예요. 언니인데 원래는 자기가 일지망으로 했던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지망으로 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럼 결국은 잘 갔어요, 대학은. 또 그 동생은 또 반대야. 언니가 1지망으로 쓴 데를 얘는 2지망으로 쓰고 언니가 1지망으로 쓴 데를 그러니까 2지망이 아니지. 다른 지망으로 쓰고 언니가 1지망이랑 반대로 썼거든요. 그래 반대로 갔어요, 또. 근데 1지망은 떨어지고 또 그 반대로 갔어, 또. 자꾸 처음에 뭐 친구도 없네 마네 뭐 인생 망했네 마네 이런 소리 하겠죠. 보나마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거꾸로 생각해봐. 그 운 아꼈다가 이번에 대학 갈 때 쓴 거잖아. 물론 그 동생도 아까 그 얘기한 그 대학이에요. 왜 갑자기 부러운 반, 씁쓸한 반인가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세상 끝날 것처럼 기쁜 일도 아니고요. 오늘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해서 세상이 망가진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지망을 얻다가 고등학교 수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서 뭐 고등학교가 거기서 거기지 뭘. 이런 표현 있죠? 될 놈 돼. 됐죠? 될 놈 됩니다. 근데 그 될 놈들은 노력하면 되고요.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 좀 합시다. 그리고 남학생들 저기 끌적끌적 거리지 말고 이왕이면 좀 연습장 좀 갖고 다니고 좀
끝에 제가 제일 심한데 좀 이쁘게 좀 써. 너 그러다가 너 나중에 서술형 너 다 까인다 그거. 넌 진짜 야타코 같았으면 넌 진짜 야타코는 서술형이 반이에요. 넌 야타코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이해하는 문제 하나만 저랑 같이 해볼게요. 13번 보이십니까? 13번 한 분은 푸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안 푸신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 13번 저기 푸신 분도 있긴 한데 문제 좀 잠깐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풀었을 때 문제에서 놓쳤네? 최소한 문제에서 놓친 건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놓친 게 있으면 안 되지. 눈 많이 오나? 쌓이지는 않는데. 쌓이지는 않는데, 그러고 쳐다봤는데 웬 차가 눈에 잔뜩 덮여서 지나가네? 바닥에는 안 쌓였는데, 날씨상으로는 쌓일 법도 한데 안 쌓이네? 눈싸움 안 하나, 요즘엔? 눈사람 안 만들어요, 눈사람? 예전에 우리 딸 어렸을 때는 그 오리? 그거, 오리인가? 그거 만들어 다니라고 바빴는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 그런 거. 그 다음에 눈 오면은 눈썰매. 내가 무슨 술록도 아니고,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 딸 싫고 그거 끌고 다녔어야 됐는데. 왜 동네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눈 잘 안 치우는 지역. 거기 눈썰매 얹어놓고 끌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자, 우리 13번. 자, 시간 관계상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자, 마찰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모습을 여기까지만 일단. 그럼 거기까지만 이해해 봅시다. 하나씩 하죠. 인간의 머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는 왜 이해력이 딸릴까? 아니야. 남들도 이해력 딸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좀 편해진 것 뿐이야. 자, 상황 파악 1. 충돌 전, 벽, A, B, 정지, 속력, 얼마로 갔는지 아직은 몰라, V1. 그런데 그래프 있음.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 Y축이 A, B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할만해. 왜? 2에서부터 1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가 그럼 이거 상대 속도죠. 얼마죠? 1분의 2니까 2m/s예요. 근데 문제는 B가 정지돼 있네. 그러면은 A는 V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얼마? 2m/s예요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됐지? 이제 V1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얘 속도가 2m/s. V1을 여기서 빼버리죠. 그 다음 충돌했겠죠? 자, 이제 여기가 문제야. B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생각해봐. 충돌했는데 저기 왼쪽으로 가면 저기 변태지. 저기 물체야. 그치? 저게 만약에 충돌했는데 왼쪽으로 가잖아요. 와우. 그쵸?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제 A가 문제야. A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예전에 무슨 프로에서 나왔듯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쵸?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럼 먼저 어떻게? 찍어? 아니죠. 일단 대기.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충돌한 다음에 누가? 벽에 이제 B가 충돌한 다음에 충돌했으니까 튕겨 나갔겠죠. B는. 그 다음에 A는 역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벽에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직후가 같대요. 그럼 우리 A 걸 V1이라고 해봅시다. 속력을. 얘를 V2라고 할게요. 충돌하고 튕겨나와서 역시 V2예요. 이렇게.
그럼 A는 부딪힌 게 없으니까 그대로 역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냥 V1이었겠죠. 여기까지 인정? 자, 상황 파악해 볼게요. 가서 총 부딪혀서 얘는 팅팅 하고 나온 거야, 지금. 팅 하러 갔다가 팅 하고 나온 거야, 지금 B는. 그동안 A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B가 벽에 부딪히는 동안에는 얘 방향, 속도의 방향이랑 속도의 크기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보니까는 3초, 5초. 3초, 5초인데 3초일 때가 3. 그 다음에 다시 2. 이렇게 돼요. 근데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기울기만 보니까 이때가 더 크고 이때는 더 느리네요. 그리고 이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때는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 멀어지고 천천히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A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말이 돼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빠르게 멀어지다가 튕겨 나와서 따라가니까는 천천히 다가가니까는 속도의 크기 자체는 누가 더 크고 V2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따라잡히겠죠. 요렇게 돼야 돼요. 인정? 그러면은 이때 기울기 얼마죠? 1, 2니까 2분의 3 여기는 3, 4, 5 2분의 둘 다 이식이었네? 맞나?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맞구나. 2분의 1, 2분의 1이네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 속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만 상대 속도의 크기는 더해 주시면 돼요. V1 더하기 V2를 했더니 그게 2분의 3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 빼주면 되는데 따라잡아야 되니까 뒤에 게 더 빠른 거죠. 그럼 뒤에 거에서 빼주시면 돼요. V2 마이너스 V1을 했더니 그게 2분의 1이다.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답이 나오겠죠? 양변 더해보면 띵띵 2V2는 더하기 2분의 4니까 2네요. V2가 1이네요. V2가 1이면 여기다 할까? V2가 1이면 요거 2분의 2니까는 V1이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2분의 3 맞죠? 그럼 딱 맞네요. 요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만 찾으면은 나머지는 운동량 보존 법칙 써가지고 질량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거예요. 피곤하지? 졸리지? 또 몇 시에 잤어 어저께? 3시간. 뭐 하다가? 게임했지? 네. 뭐예요 게임? 롤. 그대 롤 등급은? 골드. 그러면은 누가 그랬는데 골드 정도 해야 어디 가서 롤 정도 해요라고 하는 거라고. 상암 취급 받아요? 잘했어요. 게임해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하는 거 없고? 정현 게임하니? 안 해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일 쇼킹했던 건 이렇게 있으니까 여학생이니까 뭐 게임 얘기하다가 당연히 안 하겠지 하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그래도 안 물어보면 좀 서운하니까 게임해?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야 그랬잖아.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갑자기 되게 얌전한 여학생이었거든요. 좀 해요 그러더라고. 와, 나중에 보니까 게임 겁나 잘해. 게임 엄청 좋아해. 그 총질하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장난으로 너 그거 하다 욕도 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전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게임만 하면 욕이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게 되게 웃겼어. 그리고 한 번은 학원에 안 나온 거야, 주말에. 왜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강원도 갔다 왔대. 강원도에 왜? 너 친척 있어? 여행 갔다 온 거야? 아니요. 왜? 그랬더니 그 당시에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그게 안 돼가지고 강원도에선가 어떻게 잡힌다고. 그래갖고 포켓몬고 하러 강원도 갔다고. 그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해서 그때 다른 데서 수업이었었거든? 그때 서초 쪽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야 그런 애도 있더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씩 웃었다. 왜? 넌 또 뭐야?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미국 갔다 왔는데요. 포켓몬고 하러 미국 갔다 왔대. 대박이지 않냐? 그놈의 게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자 13번은 요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요. 그리세요. 상황 파악이 최우선이에요. 물리,
아이, 안 어려워요. 물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리 필요한 공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들이라고 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종이 A4 용지 반 페이지에다 쓰면 다 들어가요. 지금까지 배운 거 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별거 없잖아.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왜 안 풀리냐고요? 물리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할 거냐면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뒤에 계속 문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있을게요. 안 되는 거는 개별 질문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푸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요. 평상시에 이거 할 시간 많이 없다는 거 지금 하세요. 알았죠? 또 지금 푸세요. 할 때 지금은 딴 게 급해서요. 그리고 몰래 딴 거 하지 말고. 알았지? 자, 일단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만 쉬었다 하죠.